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 살다가 최근에 이사를 하게 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결혼 10년 만에 남편과의 지긋지긋했던 부부관계를 정리하고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있을 때 잘하라고 막상 떠나고 나니 이제 와서 붙잡는 한심한 놈이 제 앞에서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을 하는 모습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미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는데 왜 다시 합치자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큰 소리 떵떵 치던 놈이 막상 뒤돌아 생각을 해보니 자기가 잃을 게 많다고 생각했는지 갈라선 지 한 달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2번 다시는 저에게 상처를 주지 않겠다면서 딱 한 번만 믿어달라는데 이미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던 터라 이사 온 집으로 무작정 들어오려 하길래 강하게 거부한 뒤 밖으로 내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저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남편 뒤에서 있던 시모는 문이 닫히기 직전 미안했다는 말을 뒤늦게 꺼내셨습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야 후회를 하시는데 모전자전이라고 둘 다 똑같은 모습에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한계에 다다랐는지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에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어느 날 새벽 늦게 들어온 남편이 만취가 돼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기어 들어오더라고요. 온몸은 다 젖어서 거실 바닥에 대자로 누워버렸고 그 모습에 경악을 한 저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지만 이미 정신이 끊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일어나라며 뺨에 손을 몇 번이나 올렸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무거운 몸을 저 혼자 들기에는 무리가 있던 터라 입고 있던 옷만 갈아입히고 이불을 덮어주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 겉옷을 힘들게 세탁기에 넣은 다음 흙탕물에 범벅이 된 바지를 빨렸는데 그 순간 제 2눈을 의심했어요. 남편의 속옷이 거꾸로 뒤집혀져 있었고 그걸 보게 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여자의 초기라는 게 정말 무섭다는 걸 그때 알 수 있었던 건 속옷이 뒤집힌 모습을 보자마자 소지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손에 들린 빨간색 장미 그림이 그려져 있던 명함 한 장을 제 심장을 내려앉게 만들었고 설마 하는 마음에 남편의 핸드폰을 꺼내 최근 통화 목록을 보자마자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명함과 일치하는 번호로 연락을 해봤는데 통화 연결음이 들리자마자 전화를 받았어요. 오빠? 좀 전에 왔다 갔으면서 벌써 내가 보고 싶어진 거야? 그런데 나 지금 다른 손님이랑 만나고 있어서 오늘은 시간이 안 될 것 같네. 내일 다시 오면 내가 즐겁게 놀아줄게. 그런데 요즘 내 얼굴 너무 자주 보러 오는 거 아니야? 오빠 마누라한테 걸리면 어떡해? 나 돈 벌게 해주는 건 좋은데 조심해야 우리 오래 볼 수 있지. 정체 모를 여자에게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려 남편을 도저히 용서해 줄 수가 없었고 세상 모르고 코골며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에 잔물을 한 바가지 퍼서 얼굴에 냅다 뿌려 버렸습니다. 본인도 많이 놀랐는지 벌떡 일어나서는 비몽사몽한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다시 누우려 하길래 정신을 덜 차린 것 같아 찬물을 한 번 더 얼굴에 냅다 뿌려 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어느 정도 정신을 차렸는지
저를 보며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길래 절대 용서를 할 수가 없어 남편의 뺨에 세차게 손을 올렸고 비틀거리면서 일어난 남편은 뭘 잘못했는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손을 올리려 하길래 얼굴에 명함을 집어던져 버렸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최근 통화 목록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화를 냈습니다. 아직 술이 덜 깼지? 반대쪽 뺨도 올려쳐 줄까? 이 명함에 적혀 있는 장미라는 여자 누구야? 나한테 거짓말할 생각 조금도 하지 마. 이미 통화까지 전부 마쳤으니까 지금 어디 다녀왔는지도 알고 있거든? 마누라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여자를 만나고 들어올 수가 있어? 당신 술 마셨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누굴 만나고 와? 회사에서 회식하고 왔다고 했잖아.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사람한테. 그게 할 말이야? 당신 정말 뻔뻔한 인간이구나. 내가 방금 얘기했지? 명함에 적힌 여자랑 통화했다고 했잖아. 내가 더 난리를 쳐야 인정을 할 거야? 오늘 한바탕 해볼까? 그럼 지금 입고 있는 속옷이 뒤집혀 있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똑바로 대답하라고 했지? 마지막이야. 당신 지금 평범하게 술만 마신 거 아니잖아. 그래, 여자 끼고 술 좀 마셨다. 그게 뭐 죽을 죄라도 지은 거야?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비즈니스도 할 수 있는 거지. 집안의 가장이 몸이 힘들어서 오래간만에 풀고 좀 왔다는데 이렇게까지 욕먹을 일이야?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서 사람을 난감하게 만들어? 당신한테 언제 옷을 빨아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방금 한 말은 나랑 집에 애들도 있는데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랑 놀고 왔다는 거네. 그리고 지금까지 나한테 걸리지 않으려고 몰래 다니고 있었고. 걸리지 않으려고 행동했다기보다 말해서 좋을 거 없잖아. 내 입으로 당신 몰래 밖에서 외간 여자 만나고 왔다는 말을 어떻게 꺼내? 그냥 잠깐 술만 마시고 왔던 것 뿐이니까 조용히 넘어가자. 괜히 일 크게 만들어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리고 한 번만 더 내 소지품에 손대기만 해봐. 그땐 가만 안 둬. 남편은 모든 걸 인정했고 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화장실로 들어간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집안의 균형을 깨버린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저는 잠 한숨 못 잤는데 남편은 뭘 잘못했는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한 채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아빠가 밖에서 뭔 짓을 하고 다니는지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이런 현실이 너무나도 싫었어요. 그렇게 한참의 시간 동안 저 혼자 거실에서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은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게 되었고 더는 개차반 같은 남편과 함께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한 공간에서 평생 동안 얼굴을 마주해야 된다는 생각만 하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는 게 훨씬 좋을 거라 판단할 정도였죠. 다음날 출근을 하기 위해 아침에 일어난 남편이 거실로 나오자마자 제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뜬 채 노려보고 있자 화들짝 놀라면서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는 눈치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 깜짝이야. 당신 원래 이 시간에 안 일어나잖아. 무슨 일 있는 거야? 어제 내가 과음을 해서 그런데 해장국이나 라면 좀 끓여줘봐. 아침을 먹고 출근하는 게 좋겠어.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으면서 왜 모른 척 하는 건데? 그런다고 당신이 저지른 일이
달라지기라도 할까봐?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알면서 라면을 끓여달라고?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너 같은 쓰레기가 세상 모르고 자는 동안 정말 고민 많이 해봤거든? 그런데 아무리 좋게 생각해 보려 해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우리 그만 이혼하자.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 이제 하다 다른 여자랑 술까지 퍼먹고 들어와? 도대체 당신은 나한테 얼마나 많은 걸 숨기면서 사는 거야? 내가 저번에도 참고 넘어갔으면 조심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가정이 있는 사람이 애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네. 나한테 뭔 일이 있었어? 나는 회식 다녀온 이후 집으로 바로 달려왔는데 갑자기 이혼하자는 말을 하더니 무슨 여자를 끼고 놀았다고 그래? 당신은 내가 그런 쓰레기 같은 남자로 보여?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니까? 아이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라면 좀 끓여줘. 속 쓰려. 남편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필름이 끊겼는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눈빛을 봤을 때 정말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제가 전날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증거물과 남편 핸드폰에 있던 통화 기록을 보여주자 그제서야 말수가 줄어들더니 당황하는 얼굴로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이 일 말고도 몇 번이나 사고를 친 적이 있었어요. 남들이 안 좋은 점을 한 가지 가지고 있다면 남편은 그걸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결혼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함께 사는 동안 하나하나 양파 껍질 까듯 남편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고 노름은 기본에 저 몰래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탕진을 하고 술은 코가 삐뚤어질 정도로 먹는 건 기본에 안 좋은 것들은 전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성격을 철저하게 숨기고 저와 결혼을 했다는 거에 너무 화가 났었고 사기 결혼으로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애들이 눈에 밟혀 참고 살아왔었습니다. 매일이 불안의 연속이었어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게 옆에서 터져나와 저를 더욱더 지치게 만들었죠. 여자 문제가 터지기 전에 남편과 항상 자주 술을 마시고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있는데 사업을 한다면서 남편을 꼬드겼고 자기한테 투자해 달라며 벌어들이는 수익의 30%를 주겠다는 말에 혹해서는 가진 것도 없으면서 저 몰래 대출을 한두 가지 받아서 믿었던 친구에게 건네주었고 그 친구분은 남편의 돈을 받은 이후 연락이 끊어져 버렸어요. 잠적을 해버려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인간의 행방을 알지 못하고 있는 중이죠. 그 난리가 났는데도 끝까지 참고 버텨왔었는데 이번엔 여자 문제로 제 속을 긁어놔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건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버틸 수 있었지만 가정에 있는 남자가 외간 여자를 만났다는 건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남편한테 이혼을 선포하자마자 시댁 집안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시부모님은 발등에 불이 났는지 저녁 시간대에 저희 집으로 급하게 오셨어요. 연락 한 통 없이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저 지금 애들 데리고 저녁 먹으러 나가려던 참이었거든요. 그이도 퇴근 시간 다 됐으니까 기다리시면 올 거예요. 내 아들 얼굴 보러 온 게 아니라 너 보러 왔다. 갑자기 이혼을 하겠다고 아침부터 큰 소리 쳤다며? 또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건지 물어봤는데도 제대로 대답을 해주지 않아서 급하게 오긴 했는데 별일 아니면 그냥 넘어갈 순 없는 거니?
이혼이 쉬운 문제도 아니고 웬만하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야? 왜 이혼하자는 말이 나왔겠어요. 그만큼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저질러서 저는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입 아프게 설명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들으신 다음 저와 대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애들이 아까부터 배고프다고 해서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어머님은 그동안 제가 얼마나 참고 살아왔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라고요. 이번만큼은 용서해주고 싶지 않아요.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도 입을 닫고 있길래 너한테 직접 들으려고 찾아온 거다. 이대로 그냥 나가버리면 상황만 더 악화되는 거 모르는 거 아닐 텐데 정말 갈 때까지 가자는 거니? 애들 밥이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한테 생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나도 조용히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애들한테도 계속 불안감을 조성할 거야? 애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희들이 하는 행동 전부 다 지켜보고 있다고. 시간 끌지 말고 빨리 얘기 좀 해봐라. 내 아들이 올 때까지 도저히 못 참겠다. 제가 그동안 다 이해하고 참아왔던 건 애들 때문인 것도 있지만 그 사람과 함께 살아온 10년의 세월 동안 안 좋은 기억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고 넘어갔던 거였어요. 그런데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길게 설명하고 싶지도 않아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그이가 저를 속이고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를 수시로 만난 것 같아요. 본인도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다가 증거물 보여주고 통화까지 했던 기록들 전부 다 확인하니까 그제서야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이혼 얘기까지 할 줄은 몰랐네. 그래서 진짜 둘이 갈라서겠다는 거냐? 너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니까 이혼 얘기는 없던 걸로 해라. 남자가 살다 보면 가끔 새길로 잘못 들어설 수도 있는 거지. 그럼 그걸 네가 옆에서 바로 잡아주면 되는 거고 그래야 부부인 거지. 실수 한번 했다고 이혼 얘기까지 꺼내야 되겠어? 다시는 그러지 않게 네가 잘 잡아주도록 해라. 원래 남자들은 본능적이라 여자만 보면 다 그래. 때마침 들어오네. 이놈아, 몰래 여자를 만날 거였으면 꼬리를 밟히지 않게 철저히 숨겼어야지. 사고 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또 일을 저지르는 거야? 엄마, 아버지 오셨어요? 저도 이 사람이 알게 되는 걸 원치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 모든 걸 알아버렸더라고요. 여보, 다음부터는 조심할 테니까 조용히 넘어가자. 어떻게 조심히 넘어갈 수가 있어? 다른 여자랑 할 거 다 하고 왔으면서 나랑 지금 한 공간에서 살자는 말이 나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무조건 이혼할 거야. 그럼 우리 애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 거야? 당신 혼자 커가는 애들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그냥 넘어가자니까. 차라리 나 혼자 살면서 애들 돌보는 게 훨씬 낫지. 맨날 사고치고 들어오는 당신 모습 보여주는 게 좋은 건 줄 알아? 지금 이 상황도 봐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월급 받은 돈 모아놓은 거 있으면 보여줘봐. 냉전 한 푼 안 남았지? 그 술집 여자한테 전부 털어줬으니 남아있는 게 있겠어? 대출빚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나랑 애들은 생각 안 하고 힘들게 일해서 벌은 돈을 술집 여자한테 전부 써버렸더라. 그동안 카드 내역서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너 같은 놈 선택한 나도 참 남자 보는 눈 없지만 너처럼 인간 이하인 사람도 처음이야.
이거 한번 보세요. 집안의 가장이란 사람이 이게 할 짓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데? 집에 들어오면 맨날 당신 눈치나 봐야 하고, 그래도 집안의 가장인데 대우 한번 제대로 못 받으니까 그런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거라고. 장미는 돈만 지어주면 모든 걸 다 내어줄 것처럼 얼마나 잘해주는지 알아? 당신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계속 그쪽으로 눈을 돌리게 됐던 거야. 내 탓만 하지 말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된 건지 그걸 생각해봐. 한쪽만 잘못해서 우리 관계에 문제가 생겼겠어? 내 말이 틀렸냐고. 본인이 잘못을 해놓고 되레 큰 소리치는 남편을 보고 있는데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조금이라도 잘 살아보려고 악착같이 일해서 벌어 모으고 있는데 남편은 자신의 기분을 풀기 위해 엄한 여자에게 힘들게 벌은 돈을 흥청망청 써버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게 저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탓을 돌리는 남편과 더는 함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 얘기가 나올 때만 애들 핑계대지 평소에는 아이들한테 조금의 관심조차 주지 않고 오히려 귀찮아하던 남편이 아이들을 이용하는 것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간 많이 참아왔기 때문에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혼을 번복하지 않았고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제가 조금도 흔들림 없이 나오자 갑자기 시모가 가방을 뒤적거리더니 우편물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제 앞으로 툭 던져 놓더니 세금 환급을 50만 원이나 받아놓고 혼자 입 싹 닦았다며 남편은 알고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일하고 납부한 세금 환급 받은 건데 그런 것까지 남편이 알아야 되냐고 다시 대받아치는 순간 시모는 버럭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죠. 너도 내 아들한테 숨기는 게 있으면서 어디서 떳떳한 척 하는 거야? 환급 받은 돈으로 애들만 데리고 외식하러 가는 거였니? 시부모는 아예 보이지도 않든? 어머님, 세금 환급은 말 그대로 제가 낸 세금이 많았으니까 환급을 받은 건데 이걸 일일이 보고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 우편물을 왜 마음대로 뜯으세요? 우리가 남도 아닌데 우편물 하나 본 거 가지고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니? 너 이제 보니까 아주 못돼 처먹었구나. 어디서 시미한테 목소리를 높여?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시모는 혼자 흥분해서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았고 너무 놀란 저는 시모를 뿌리친 뒤 아이들을 데리고 현관문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 저를 조금도 도와주지 않았던 남편놈은 시모 옆에서 심보를 곱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혼이 나는 거라면서 잘못한 놈이 성낸다고 되려 더 큰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많이 무서웠는지 제 옆에 찰싹 붙어선 울고 있길래 더 험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서둘러 자리를 피했고 외식할 기분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부모님께 맡긴 뒤 다시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고 현관문을 활짝 여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또 한 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좀 전까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면서 남편놈과 시부모님께서는 거실에 중국 음식을 한상 가득 시켜서 술판을 벌이고 있었어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던 상태였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건 없었고 그대로 뛰어가 남편 앞에 놓여있던 짬뽕 그릇을
머리 위로 뒤집어 쏟아부어 버린 뒤 상을 엎어 버렸어요. 거침없는 행동에 놀란 남편과 시모는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길래 좀 전에 제가 시모에게 당했던 걸 남편의 뺨에 고스란히 전달해 주었고 시모가 제 뺨에 손을 올리자 저도 똑같이 시모 뺨에 손을 올려 버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려있는 상태로 집안이 소란스러워지자 주민분들께서 뒤엉켜 싸우고 있는 저와 시댁 식구들을 말렸어요. 그리고 주민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었죠.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뒤 남편과 시부모는 시댁으로 돌아갔고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집안의 광경을 한참 동안 보고 있던 저는 그날 바로 부동산에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곧장 집을 내놓게 되었죠. 이렇게 살다간 저까지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아 하루빨리 남편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 사이 저는 집안의 모든 물건들을 싹 다 정리해 버렸어요. 조금의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움직였어요. 그리곤 곧장 벼락 이사를 해버렸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당장 만나자는 말에 이혼 서류를 가지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본인도 제가 한 행동에 대해 화가 많이 났는지 이혼 서류를 내밀었을 때 망설이지 않고 작성을 했어요. 어차피 분당에 있던 집도 저희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들어갔던 거였고 제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편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죠. 가진 것도 없고 월급도 각자 관리했던 저희는 재산 분할할 것도 없었고 서로는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끝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놈은 혼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게 속 편할 것 같다고 저와 이혼한 걸 오히려 더 좋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저도 그런 남편에게 미련조차 남아있지 않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법적으로 남이 되어 버렸는데도 두 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았던 남편과 또다시 만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퇴근한 저를 뒤따라와서 이사간 집까지 몰래 찾아왔고 남편의 뒤에는 시모가 인터폰에 고개를 내밀고 있길래 돌아가라고 했지만 할 말이 있다면서 잠깐 얼굴 좀 보자는 말에 무시하고 넘어가면 계속 못살게 굴 것 같아 현관문을 열게 되었고 안으로 들어오려는 남편을 밀치면서 들어오지 말고 그 자리에서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날 당신이 나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안에 있던 물건 싹 다 버리고 벼락 이사를 해버려서 나도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좋게 풀려고 하지 않고 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흥분해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됐지만 그건 내 실수였어. 당신이랑 잘해보고 싶었는데 갑작스러운 상황 때문에 나도 모르게 법원까지 가게 됐지만 우리 아직 시간 남았잖아.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애들은 잘 지내고 있어? 아이들한테도 내가 아빠 노릇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어? 당신이랑 다시 잘해보고 싶어. 이런 말 아무리 해봤자 이미 나한테 실망을 했기 때문에 받아주고 싶지 않겠지만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될까?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나는 법원에 서류 제출했을 때 두 번 다시 되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결정을 내렸어.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신을 다시 받아주라고? 나는 10년 동안 기회를 줬고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아왔다고 생각해. 더는 내 인생 낭비하고 싶지 않아. 내 마음 확실하게 전달했으니까
이제 그만 찾아와. 예,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라. 우리가 오죽했으면 찾아왔겠니?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다. 내 아들이 글쎄 며칠 전에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뇌종양이란다. 지금도 계속 자라고 있어서 수술을 받긴 해야 되는데 너무 안 좋은 위치에 있어서 수술이 잘못되면 생명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종양이 뇌를 압박해서 단기 기억 상실에도 걸리는데 내 아들이 한 행동들이 종양 문제로 실수를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스치더라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었다며. 그게 머릿속에 있던 종양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 수술을 받아도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안 받으면 앞으로 살 날이 길어야 몇 년이라는데 그럼 내 아들이 이대로 떠나면 너무 불쌍하잖아. 애들과도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니? 이혼한 마당에 우리가 왜 찾아왔겠어? 안 좋았던 일들 전부 다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니? 우리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남편의 머릿속에 종양이 자라고 있다는 걸 사진으로 직접 보여주었고 언제 어떻게 쓰러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옆을 지켜주길 원하셨어요. 한마디로 남편의 병수발을 들어달라는 얘기를 아이들을 핑계로 최대한 좋게 포장하려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면서 분당에 있던 집이 13억인데 이사 오면서 남은 돈으로 자기 아들의 수술비 좀 납부해달라고 대놓고 철반을 까셨어요. 이미 부동산 시세 전부 다 확인했다면서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이 훨씬 저렴하다는 것도 알고 계셨죠. 더는 대화하고 싶지 않아 남편과 시모를 내쳤고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혼을 했으면 그걸로 끝이지 애들 핑계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려는 그 인간들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나든 말든 이미 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조금의 도움도 주지 않을 생각이에요. 아이들 문제는 저희 부모님과 상의 후 어떻게 할지 결정할 생각입니다. 지긋지긋했던 악연을 겨우 끊어냈는데 또다시 그 인간들과 연결고리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힘겹게 살아온 만큼 남은 인생 저와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가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